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20번째 시간은 송선용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 송선용입니다. 그럼 진행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양육의 기본은 부부관계가 결정한다입니다. 양육은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뜻인가요?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부모가 본보기를 잘 보이면 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게 자식들 아니겠어요? 거울처럼 말이죠. 그 중에 원만한 부부관계는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된다고 봐요. 집안이 화목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될 테니 양육의 기본은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당사자를 보면서 그 부모를 같이 보잖아요. 집안의 가풍을 보는 것일 텐데 바로 부부관계가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본인의 부부관계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우리 부부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부부라고 생각해요.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다투기도 해요. 서로 성격을 잘 아니까 피할 줄도 알고요. 아이들이 잘 커져서 가정에 큰 걱정이 없었어요. 물론 남편도 직장 생활을 잘해서 가게에 무리도 없었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줘서 원만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감사하네요. 부부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셨나요? 남편은 이남이녀의 맞이예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고 26년간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대단한 아들인데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서운함이 있으셨을지 모르죠.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독립적이기보다 의존적이셔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 3년은 뇌경색으로 와병 생활을 하셨는데 온 식구가 어려웠지요. 하지만 어른을 모시고 사니 아이들이 예의범절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가족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힘든 만큼 은혜롭고 감사한 일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대단하셨네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으셨나요?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같이 했어요.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서로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죠. 또 어머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해결했지요. 제가 부담되긴 했지만 더 책임을 가지고 모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투더라도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갔어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무엇보다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지 않고 아내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혹시 모르죠. 나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저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는지요. 하여간 제게는 고마운 일이었어요. 참 지혜로우셨네요.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편은 맞이고 저는 팔남매 다섯째예요. 남편의 성격은 꼼꼼하고 예민한 반면 저는 대체로 털털한 편이에요. 서로 다른 성격이라 약혼 시절에 헤어질 뻔한 위기를 거치면서 서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상대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천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신혼 초에는 살림하는 것도 어렵고 어머니와의 갈등도 힘들었고 남편의 중간 역할도 어설펐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커주었고 또 신앙생활이 부부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했어요. 인꼬 부부시네요.
두 아드님들은 어려서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두 아들은 15개월 터울이라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어려서부터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레고를 좋아했어요. 아마 창의성을 높이고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아닐까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태권도, 수영, 미술, 한문, 피아노, 종이접기를 시켰어요. 수학은 한 학기 정도 선행학습을 했는데 엄마인 제가 일일 학습지와 학기 문제집을 이용해 직접 봐주었어요. 아이들의 수준을 알고 지도하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는 암기 과목의 경우 스스로 공부하고 나서 물어봐 달라고 책을 들고 오면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었어요. 큰 아이는 중1 말부터 작은 아이는 예비 중1 때부터 집 앞에 있는 보습학원을 보내면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시켜 주었는데 제법 잘해서 둘 다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다들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보내신 비법이라도 있으셨나요? 비법이랄 건 없어요. 고가의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 개성에 맞게 첫째 아이는 혼자 열심히 하는 노력형이고요. 둘째는 필요할 때 열심히 하고만은 집중형이었지요. 다만 고등학교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고교는 비평준화 지역이라 시험을 치고 들어갔고요. 대학 전공 결정은 부모의 욕심이 아니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고민이 되면 전문가를 만나게 하거나 현장을 데리고 갔어요. 대입 막판에는 수시 전형을 위해 면접과 논술에 특별히 공을 들였고요. 잘한 게 있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평소 소통을 잘해왔던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이네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나요? 인성교육은 할머니와 3대가 살면서 덕을 많이 봤죠. 아이들이 최고인 세상에서 할머니가 계시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학창시절 게임을 많이 해서 걱정을 했지만 막는다고 안 하나요? 죄책감 없이 절제하며 놀도록 해주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기직이 나대지 않고 조용한 편이었고 친구 관계가 원만했어요. 선생님들께 면담을 가면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냐,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웁니다 라고 하셔서 정말 기뻤죠. 선생님께 저희 아이만 잘 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어요. 대신 학급에 필요한 일이면 솔선해서 지원을 했죠. 남편은 아들들이 엄마를 힘들게 할 때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거기다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을 한 것도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가족 관계가 중요했네요. 손주들은 어떻게 성장해 주길 바라시나요? 작은 아들은 멀리 지방에 있어 손주를 엄마가 키우고요. 큰 아들은 가까이 살아서 토요일은 제가 손주를 봐주고 대신 며느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양육 때문에 못했던 생각이 다시 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로서 손주들이 제 아비처럼 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든든한 할머니시네요. 노년이 된 부부가 어떻게 살면 자녀에게 귀감이 되고 본인도 행복할까요?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일을 그만하게 되어 취미활동을 권유했어요. 저는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빈 둥지 증후군이 생겨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투기도 했지만 다투고 나면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이 너무 피곤해서 서로 잘 지내기로 했어요. 부부가 아프지 않고 서로 잘 지내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나아가 저는 전공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잘TV 이번 연륜의 양육지에는 송선용 편으로 양육의 기본은 부부관계가 결정한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